안녕하십니까. 인구토크 올인의 이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구토크 올인의 최철규입니다. 오늘 인구토크 올인에서 함께 이야기할 인구 이야기가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발표되었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무려 72.2%의 직장인이 아직도 육아휴직을 쓰려면 사내 눈치가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대책은 자꾸 나오는데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어렵게 육아휴직을 결정하고 사용했다고 해도 복직 이후에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고 합니다. 좀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육아휴직 사용자의 절반만이 복직 1년 후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라는 게 원래 근로자가 육아 때문에 퇴사하는 것을 막고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인데 말이죠. 제도가 마련된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인구토크 올인에서는 육아휴직 제도의 현재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지적돼 왔던 문제점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김나영 박사님과 부모교육 전문 기업 이다랑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 박사님께서 육아휴직의 필요성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육아휴직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비용적인 지원, 그리고 양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 외에도 시간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간정책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출산 전후 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리고 재택근무, 탄력근무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의 이유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35세에서 44세 구간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M자형 그래프를 지난 2000년 이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한 그 여성의 경제 참여율은 45세 이후에 다시 살짝 증가하고는 있으나 이 직업의 질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양질이 아닌 굉장히 비정규직 그리고 기간제 근로 이런 직업들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굉장히 교육을 잘 받은 고학력 여성들이 본인의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은 노동시장에서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활동 참여를 조금 더 상승시키고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이 육아휴직 제도는 사실 2007년부터 15년까지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업장 규모나 종사상 지위별로 차이가 매우 큽니다. 정규직, 상용직인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사용이 용이하지만 비정규직이라든가 임시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자녀 연령에 따라서 그 활용도도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0세에서 1세
요 구간에서는 이 육아휴직 활용도가 출산 전후 휴가와 연계를 시켜서 굉장히 높은 반면에 그 이후의 연령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령에 따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 이제 개인적인 근로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직장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다시 말해서 육아휴직을 한 후에 복귀해서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출산 전후 휴가 3개월 그리고 육아휴직 12개월을 갔다 와서 15개월의 공백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발생한 그 정보라든지 직장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잡기가 힘들어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남녀 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보여드리는 것이 산업 규모별 그리고 성별 육아휴직 급여 지원 현황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한 그 건수가 7천여 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제도를 지원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청한 경우는 8만여 건이 넘는 데 비해서 지급 자체는 7천여 건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요. 그 수급자의 분포를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사업장 규모가 적을수록 그 수급자 숫자가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고, 500인 1000인으로 큰 규모로 가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성의 경우엔 굉장히 높은 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자들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육아휴직 제도를 직장에서 시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을 때 30인 미만의 경우는 50%가 안 되는 응답자 비율을 보였고요. 그리고 1000인 이상의 경우에는 거의 85%에 육박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짚어봤었던 복직 후 직장 생활의 어려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았을 때 가장 큰 것이 승진에서의 불이익입니다. 물론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을 어떤 연차 수당을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산정하는 것에 산입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 승진에서 이런 것들을 평가했을 때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고요. 그리고 보직 배치 불공정. 본인이 직장에 복귀했을 때 대부분은 굉장히 이전에 맡았던 그 보직과는 다른 것들, 그리고 업무 자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보여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직 후 겪는 어려움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변화된 직무 및 근로 환경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추가 출산을 기피하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다녀온 다음에 본인이 적응하기가 힘드니까 감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둘째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또 한 번 반복하기를 꺼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그 기업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둘째 출산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그런 좀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연구자들이 얘기하기에는 첫째 아를 가진 사람들이 둘째 아를 가지는 경향이 더 높다고는 하는데, 지금 여성의 경제 활동이 높아지는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그 논의들이 조금 더 현실에서 조금 비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둘째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경력 인정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기업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산입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 작은 기업일수록, 그러니까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이러한 어떤 육아휴직을 갔다 온 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비용 문제라든가 승진에서의 어떤 점수 이런 문제로 해결이 안 나기 때문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이 사용의 그 활용도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3세 이상 자녀 양육에도 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직업 그 직장에서의 문제를 보면 대체 인력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육아휴직을 가고 나서 그 공백의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 문제가 대부분 현장에서는 일을 품앗이 하듯이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직장 동료들에게 그 무게감이 전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체 인력 지원 제도가 좀 더 필요하고, 이러한 대체 인력 지원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사실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홍보도 정책과 함께 필요한 상황이고,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지금 세 번째 지적하고 있는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 후 적응 프로그램 개발이 사실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는 않고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보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소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장기간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나 그리고 그 고용된 근로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직장에 원활히 적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남성 육아휴직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